카에서린 공주가 궁궐에서 절대 하지 않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나 17명의 홍보 담당자를 거친 신중하게 작성된 보도자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 수있다. 캔모들이 준비한 원고를 살펴본 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원고를 옆으로 치워두고 루이 왕자와 가족이 몇 달 동안 보호해온 사적인 회복 과정에 대해 자신의 말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궁궐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자 사람들은 왜 공식 일정이 변경되는지, 왜 계속 바뀌는지, 왜 막내 왕자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처음부터 사생활 보호가 루이를 추측과 헤드라인, 그리고 왕실 아이들이 군중에게 손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자란 순간부터 따라다니는 끊임없는 감시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에서린은 그 본능을 완전히 이해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침묵이 다른 종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가족들이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병을 숨기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바로 그 작은 디테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죠.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모든 것이 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루이 왕자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흔히 걸리는 계절성 감염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피로는 가시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아침 식사를 밀어냈다. 가슴을 가리키며 윌리엄에게 너무 피곤해서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캐서린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고 묘사한 진정한 전환점은 윈조에서 열린 비공개 리허설 중에 일어났다. 이것은 루이가 공식적인 왕실 행사에 참석하기 전 군중이나 카메라 압박감 없이 가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루이의 부드러운 복귀를 위한 예행 연습이었다. 그런데 오전 리허설 도중 루이는 갑자기 멈춰서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숨이 막힌다고 속삭였다. 카에서린은 곧바로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차가워져 있었다. 윌리엄은 의료진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방에서 내보냈다. 그는 조지와 샬롯이 동생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할 수 없었기에 직접 아이들을 저택의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제 가족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로는 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사이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윌리엄은 루이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번의 불참은 소년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말에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위 보좌관들은 반복적인 불참은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왕실 용어로 약속이란 군주제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공식적인 의무 또는 공개 석상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자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마련입니다. 캔모들은 추측이 난무하기 전에 차분한 설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거부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동안 아들의 회복 과정이 대중의 관심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본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침묵이 루이만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처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인 조지는 침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두를 위해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윌리엄에게 동생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도 아무도 모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질문은 궁궐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침묵이 위험을 의미하는지 묻고 있었다. 한편 샬롯은 닫힌 문 하나하나와 낮아진 목소리 하나하나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누구도 설명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했다. 루이의 침대 옆에 손으로 쓴 농담을 놓아두기 시작했는데 웃음이 비록 짧은 순간일지라도 자신이 알던 오빠의 모습을 되찾아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표 이후 점점 더 커지는 관심에 대해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 그녀는 캐서린을 찾아가 낯선 사람들이 이제 오빠를 걱정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루이가 그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 물었다. 아이들이 혼자 감당해야 할 질문들이 아니었다. 캐서린은 전혀 다른 짐을 지고 있었다. 그녀는 샬롯에게 회복은 때때로 더디게 진행된다고 안심시키면서도 자신은 얼마나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숨기고 있었다. 윌리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깊은 두려움을 감추고 있었고 윌리엄 역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극심한 피로는 친절함을 경계하는 침묵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왕실 예절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지만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알아볼 만큼은 자란 루이가 있었다. 그는 언제나 조용한 방을 질문과 웃음 그리고 갑작스러운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아이였다. 망나의 왕자라는 신분 때문에 당장 왕실에서 짊어져야 할 기대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는 가족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있어 여전히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그래서 그의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다. 카에서린과 윌리엄의 갈등은 그녀가 직접 작성한 성명서를 두고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손으로 쓴 성명서를 윌리엄 앞에 내놓았습니다. 왕실에서 승인한 초안은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왕실 승인 성명서란 일반적으로 사생활 보호와 혼란 방지를 위해 왕실 고문들의 검토를 거쳐 공개되는 성명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캐서린에게 그 성명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회복 과정을 묘사하면서도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았고 가족이 겪었던 고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진행 상황만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은 첫 줄을 읽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공개된 메시지 하나가 아들이 병을 이겨낸 후에도 오랫동안 되풀이되고 분석되고 기억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이의 회복 과정이 아이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떠도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멈췄다. 그 분노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다. 카에서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루이가 가족이 부끄러워 자신의 병을 숨기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공식 초안을 밀어내며 그 세련된 문구에는 자신들이 거의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소년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지와 샬롯이 루이의 건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는 법을 배웠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장남은 닫힌 문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다. 딸은 동생의 침대 옆에 농담을 적어두곤 했는데 웃음이 동생의 회복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침묵은 더 이상 한 아이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세 아이 모두의 삶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딸은 윌리엄에게 무언가를 말했는데 제 생각에 그 말은 그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루이스는 자신만의 부탁을 하나 했다.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조지와 샬롯에게 그들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용기가 부족해서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다. 윌리엄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잠시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결정이 사생활 보호뿐 아니라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했다. 평생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훈련받아
온 미래의 왕에게서 나온 이 고백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한계점에 도달했다. 카에서리는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여정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적인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권위자가 한 명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찰스 왕입니다. 찰스 왕은 저녁 브리핑 후 초안을 받았고 읽기도 전에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는 그 페이지를 2번 읽었습니다. 아이가 사생활을 수치심으로 오해한다는 구절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안경을 벗어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왕실의 의무는 종종 아이들이 그 대가를 이해하기 전에 자제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루이는 감시로부터 보호받아 왔지만 바로 그 보호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숨겨진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윌리엄이 곧 도착했고 찰스는 단 한 가지 질문만 했다. 그 성명이 루이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주변 어른들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지. 윌리엄은 캐서린의 판단을 옹호했지만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가족이 사건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기자들은 결석 내역을 파헤치고 결정의 의문을 제기하며 가족이 의도적으로 숨긴 세부 사항들을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홍보 담당자들은 좀 더 안전한 버전의 성명서를 준비했지만 루이가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해달라는 요청은 삭제되었습니다. 찰스는 그 버전을 거부했습니다. 아이의 의미가 배제된 성명서는 기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중심에 있는 아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루이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 전에 모든 내용을 듣고 대중이 알게 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캐서린은 아들에게 최종 성명서를 따로 읽어주었습니다. 루이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듣다가 그녀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표현 하나를 정정했다. 그는 자신이 단지 나아지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모두가 자신이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랐다. 그녀는 즉시 문장을 수정했다. 샤를은 수정된 표현을 승인하며 절제된 진실은 침묵보다 더 정직하게 왕실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의 송울씨 메모를 남겼다. 그렇게 녹음이 시작되었다. 캐서린은 차분하게 루이를 보호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의 기력이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엄청났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헤드라인 기사가 쏟아졌으며 궁궐에는 메시지가 쇄도했지만 보도의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방송사들은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의 최근 불참과 과거 가족들의 공식 석상 모습, 그리고 캐서린의 새로운 성명이 나란히 제시되었다. 한 해설자는 병에 걸리기 전 촬영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소년의 표정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윌리엄은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껐다. 그는 아들의 회복이 오락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궁궐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일이 이 발표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였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가족들은 윈저 성 밖에 루이가 선택한 다시 힘을 내다 라는 문구가 적힌 손으로 쓴 파란 별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공공 울타리를 따라 수많은 별들이 모여들었다. 각각의 별은 루이 왕자 또는 힘겨운 회복기를 앞둔 다른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왕실의 주요 거주지 중 하나인 윈저 성은 축하와 애도 그리고 국가적 불안을 모두 목격했다. 이제 성문 안에는 한 가족의 두려움이 수천 명에게까지 전해졌다는 훨씬 더 고요한 증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신문은 카에서린의 차분한 표정을 한면 상단에 씌디고 어머니의 목소리라는 문구를 실었다. 작은 글씨로 루이가 다시 강해지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 헤드라인은 루이를 약하거나 무너진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았기에 중요했다. 회복을 용기로 궁궐의 화려한 쇼보다 어머니의 진솔함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일부 논평가들은 여전히 해명을 요구했다. 궁궐이 왜 침묵을 지켰는지, 그리고 이전의 부재에 대해 왜 설명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관계자들은 아이의 건강은 공공재가 아니라는 점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사적인 세부 사항까지 모두 공개하지 않고도 여정을 인정할 만큼의 정보는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녹음 내용 중 회복이 방향을 바꿀까봐 두려웠던 순간이라는 한 구절이 강한 추측을 불러일으키자 자문위원들은 질문이 더 커지기 전에 추가 설명을 권고했습니다. 카에서리는 거절했다. 그녀는 무서운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지켜내기 위해 애써온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은 브리핑 룸이나 카메라 앞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표 후 의사나 형제자매 보호자 역할을 하는 어른들에게 둘러싸이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루이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가족 전용 정원 방으로 들어가 아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의자를 무시하고 바닥에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루이의 기분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루이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왕실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하는 것을 알아챘다고 말했다. 한때 왕실 행사는 그에게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회복하는 동안 그런 대화는 사라졌다. 소녀는 모두가 자신이 다시는 왕실 행사에 참석할 만큼 건강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윌리엄은 루이를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무에 대한 언급을 모두 삭제했지만 그 선택은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 침묵이란 그런 것이다. 침묵이 전달하는 의미를 항상 통제할 수는 없다. 그때 루이는 아버지가 전혀 몰랐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가장 힘겨웠던 한 주 동안 그는 윌리엄이 침실 밖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아이는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자는 척했던 것이다. 그 고백은 미래의 왕이 몇 달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무너뜨렸다. 윌리엄은 아들을 꼭 끌어안고 용기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더 쉬울 때조차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루이는 그를 꼭 붙잡고 있다가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성대한 의식이 아닌 조지와 샬롯이 곁에 있을 수 있는 소박한 가족 모임을 통해 점진적으로 복귀하고 싶었습니다. 캐서린은 대화가 끝난 후에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의 표정을 보고 루이를 바라보며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부모는 아들이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어떠한 성명 발표도 연출된 모습도 압박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루이는 어린이 공동체 프로젝트와 관련된 소규모 가족 모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전 홍보도 공식 연설도 대중 앞에서 공연하라는 요구도 없었습니다. 지역사회 프로젝트는 지역 가족이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획된 활동이며 이 프로젝트 덕분에 그는 거창한 의식에 부담 없이 왕실 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샬롯은 그의 한 손을 잡았고 조지는 다른 손을 잡았다. 캐서린은 그를 재촉하지도 않았고 망설임을 숨기지도 않았다. 막내 아들이 스스로 적절한 순간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세 아이는 함께 문턱을 넘었다. 윌리엄은 그들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회복이란 병에 걸리기 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전감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한때 사생활이란 가족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느냐에 따라 측정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침묵이 아이를 신체적으로 보호할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외롭게 내버려둘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카에서리는 정반대의 교훈을 얻었다. 정직은 루이를 수치심에서 해방시켜 줄 수는 있지만
모든 의학적 세부 사항을 폭로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녹음된 개인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그 형식이 아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진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찰스는 나중에 사적인 가족 대화에서 왕실이 그 폭로로 약화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과시하지 않고 견뎌냄으로써 더욱 강해졌다고 믿었다. 그의 말은 중요했는데 왕실은 오랫동안 절제를 중시해왔지만 이 순간은 품위와 감정적 솔직함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루이는 모임을 마치고 부모님께 돌아왔을 때 다시 참석할 수 있을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최종적인 승리였습니다. 그의 회복은 점진적이었지만 안정적이었고 가족은 형식적인 기대보다 그의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어린 시절을 우선시했습니다. 카에서리는 윈조 외곽에 놓인 파란 별 사진을 받아들고 다른 아이가 쓴 메시지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루이를 위해 이 사진을 보존해달라고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윌리엄은 아이들에게 병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한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고 그들의 솔직함이 윈저를 넘어 더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이는 침대 옆에 둘 별 하나를 골랐다. 그 별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했다. 당신은 쉬는 동안에도 용감했습니다. 왕실은 절제된 태도로 응답했습니다. 어떤 홍보 활동도 축하 사진 촬영도 성급한 복귀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의 결정은 결코 반항이나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잘못된 메시지를 바로잡고 아들이 자신을 연약한 존재가 아닌 회복 중인 존재로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몇 달 동안 사랑이란 아들 주변에 벽을 쌓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호에는 경청과 정직 그리고 두려움을 인정할 용기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그 역할을 다했고 이제 연민이 그 침묵을 깨뜨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카에서린 공주는 루이 왕자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수치심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침묵을 깼습니다. 루이가 안아 올리거나 서두르거나 보호하지 않고 조지와 샬럿 사이를 걸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은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힘겨웠던 한 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실 소식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크라운 워치를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소식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